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오늘도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 최근에 2,500선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끌어줄 만한 뚜렷한 동력이 없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그나마 조금씩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일 밸류업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주 등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새벽 6시 20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까요? 우선 시장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명확하게 지금 시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놓고 리스트업 해놓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어려운데 네. 그래도 지금 막 밀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밀리지 않는 이유는 더 밀릴 법도 한데 밀리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기 국채 금리는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주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돌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번 주에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매수 포인트로 노려보기보다는 저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또 뉴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을 잘 지금 봐놓고 리스트업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의 질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위츠라는 이제 신규 상장 주식이 있었어요.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신규 상장주에 수급이 전체가 다 몰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수급을 좀 지켜봤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재미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고요. 오늘 신규 상장주 한 종목에 조금 몰리는 이벤트가 있는 쪽에 자금이 몰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 살만한 주식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시장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구간에서 공모가세로 나오는 종목들, 공모 주식이 IPO가 된 주식들이 만약에 상장 예정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식들을 조금 잘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에 좀 자금이 몰리는 형태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도 지금 뉴 트레이드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까지도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1월 한 중순까지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출범일 이후부터는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3, 4개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밀리면 바이오가 또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때부터 좀 본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조정이 나오면은 중고금리는 유지는 될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이클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또 트럼프 트레이드를 조금 선별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는 전망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진다면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언박싱 종목도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 오늘 바로 목표가 달성을 해줬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고 있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계속 매번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법, 좋은 종목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스킬을 배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료로 제가 계속 강의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다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내가 종목을 선별하기 어렵다면 우리 성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당분간 1월 중순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더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이외에 이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이 다시금 이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 트럼프 트레이드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걱정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걱정 고민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3빌리언이고요. 3,400원 매수가시고 비중 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3빌리언 3,85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작 전에 신규 상장주, 이 공모주들의 자금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3빌리언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관점에서. 예, 우선 공모주들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뛰는 그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뷰는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개별적으로 조금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소마젠과 미국 희귀질환 진단 시장 진출 MOU 체결 소식이 오늘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 공모가 이제 공모 주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 가격선에서 우리가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기준점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상장 첫날 거래됐었던 뭐 시가라든지 고가 저가 지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모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4,500원이거든요. 4,500원에 제가 빨간색 선을 쳐놓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청약을 했었던 그 비중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 224만 주, 이 중에 217만 주가 보호예수가 걸려 있지 않아요. 바로 매도가 됩니다. 이 금액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100억 정도가 되는데 한번 이제 그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상장 첫날에 이 100억 규모 정도가 기관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즉 뭐냐면 이 공모가 위에서 이 주요 자금들, 주포들의 자금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 공모가 위로 넘어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500원 이상 넘어가는 게 조금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응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딱 끊어지는 가격대는 또 이제 매도벽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매도가나 이제 목표가를 선정을 했을 때 4,500원 혹은 5,000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가격에 선정을 해놓지 그보다 10원, 20원 아래에 선정을 해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타이트하게 딱 4,500원을 잡고 보기보다는 한 그 언저리인 4,400원 정도를 조금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 상승분의 절반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인 3,500원을 이탈을 했었을 때
되는 추세가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기관 자금들이 첫날 상장 첫날에 다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탱할 수 있는 주포들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이슈로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가봤자 4,500원이니까 목표가를 4,4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 손절가 3,500원 제시 드립니다. 네, 목표가는 4,400원 부근이었고요. 이 손절가는 3,5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넥스트바이오입니다. 415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을 안 보내주셔서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넥스트바이오메디컬 34,80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10%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상장이 올해 8월에 됐습니다. 21,4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뉴스도 지금 계속해서 부각되는 뉴스들을 보면은 내시경 용지혈제에 대해서 미국 FDA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9월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또 이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뉴스가 뭐냐면 JP모건에서 해당 주식의 종목을 5.0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투심을 긍정적으로 만든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3, 4일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3, 4일 정도 올랐는데 3, 4일 정도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주춤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가기 위해선 미국 장기채 금리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특히 10년물 장기채 금리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역상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다음 주가 되면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여기에도 차트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모가가 2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그 기준 봉 거래된 그 날의 캔들과 그리고 공모가를 조금 기준으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장 첫날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공모가 아래서 놀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쭉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보통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공모가를 깨게 되면은 이 상단에 터졌었던 이 상단 매물대가 매도를 한 매물대다. 주포들이 매도를 하고 빠진 매물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구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턴어라운드가 되어주고 JP모건 관련된 이슈도 발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물량들을 주포들이 물량들을 다 내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대응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21선이죠. 21선을 저항받고 그 구간을 뚫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21선이 만약 다시 깨지게 된다면 추세상 또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공모가인 29,000원을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1선을 짧게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갔을 때는요. 상단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도 상단 매물대가 있는데 하단부인 42,000원 정도를 좀 최대 목표가로 놓고 보수적인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로 놓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바이오메디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에이직랜드입니다. 매수가는 41,960원이시고요.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7만 원대에서 물 탔는데 요즘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직랜드 27,8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에이직랜드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산업이 밀리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미국의 칩스법 폐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역상관으로 갈 거예요. 아마 이제 내년 1월까지는 좀 계속해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동사는 AI 서버칩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4분기 실적은 시장이 예상 대비 조금 선전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공급 계약 체결 뉴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이긴 하지만 동사의 시가총액을 조금 감당할 만한 실적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51억 적자가 나올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턴어라운드 예정이긴 한데 컨센서스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 기준 146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업종으로 봤었을 때도 조금 부담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벤트가 없진 않습니다. 내일 오전이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또 발표가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만약에 반전이 나온다면 그래봤자 조금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중기 추세로 봤었을 때는 아마 이제 1월까지는 좀 밀리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여건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청자님 매수 단가를 보니까 최근에 10월에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손절 타이밍을 한참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로 올라갔을 때 단기 추세로 올라갔을 때는 추세선을 좀 보고 대응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21선, 11선, 61선을 다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은 어쨌든 손절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그래도 손절을 좀 잘 하자라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을 27,000원을 그래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건데 이 구간을 깨고 나서 26,900원 지점 있죠. 이 구간을 깨지게 됐었을 때는 올해 8월, 9월 시장 쇼크에 왔었을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되면서 투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폭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8월 2일에 봤었던 수준으로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어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000원을 타이트한 손절가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일 어떤 엔비디아 호재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날 정리라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단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세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뭐 15%, 10% 시세가 나왔을 때는 조금 손실 최소화를 생각을 하고 나오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지랭드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번 분기였나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나고 나서 사실 시장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흐름은 잘 받아내지 못했거든요. 내일은 과연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까요? 아마 이제 내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2분기 때는 또 분명히 잘 나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대했었던 만큼의 성장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3분기 때도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일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기대감은 사실 4분기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일 실적까지는 이미 시장도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대로만 나오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아웃퍼포하는 정도만 나오면은 무난하게 조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혹여라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틀 혹은 일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경 자체를 봐도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그럼 반도체 주식들이 뭐 10%, 20%씩 또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일시적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시청자님의 이제 손실 최소화를 정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인 요소의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동서입니다. 26,300원이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5% 정도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어요. 29,000원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 25,300원 확인되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 사실 전고점 부근이 29,000원 부근이에요. 29,600원 11월 5일 날 갔었는데 이 종목 엄청 났었습니다. 이 동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 맥심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수출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수출 안 한다라는 또 입장 표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소멸이 됐지만 사실 이제 밸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매출이 뭐 그렇게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오랜 저평가를 깨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료 업종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는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요. 미용기기도 그렇고 음식료 쪽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단순히 가치주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성장주 차원에서 이제 테마가 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수출이 아무래도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테마, 업종 흐름에 이끌려서 갈 수도 있고 동사도 이제 매출 성장 흐름, 컨센서스도 좋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맥심 이슈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조금 토해내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21선을 안 깼어요. 21선을 안 깨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의미가 있죠. 이 가격대를 조금 지키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내일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은 오늘 아래꼬리 끝 지점 이탈이 나오게 됐었을 때 61선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21,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래꼬리 지점을 손절가로 좀 잡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꼬리 지점이 24,000원 정도를 딱 라운드 비교 지점을 잡고 손절가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좀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에 터졌었던 매물대 상단부입니다. 그래서 네. 이 구간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장기간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밀려서 61선 터치할 때마다 음식료 업종은 조금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필수 소비재 쪽 을 굉장히 또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어쨌든 조금 꺾이는 그림으로 감에 따라서 오히려 또 많이 조금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을 좀 놓고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61선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 그러면서 나중에 추후에 3만 원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손절가 24,000원, 목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29,000원 정도 네.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서 같은 경우에 K식품주 그리고 뷰티 관련주들 그리고 미용주들까지도 같이 잘 살펴보자. 그리고 경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수록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들 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ST팜이고요. 매수가 10만 원이시고 비중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83,900원 확인되고 있고요. 2% 빠졌네요. 일주일 만에 9만 원도 깨졌습니다.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바이오 대표로 대두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보자.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추세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기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봐도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선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보자.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놓치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찾아내셨을까요? 항상 그렇지만 잘 찾아냈고요. 네. 잘 찾아낸 만큼 좀 기대감 가지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살만한 주식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찾아내신 거죠. 근데 그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거는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돋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주식 위치로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살만한 게 있는데 시장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쪽과 그리고 이제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이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이 오늘도 그런 종목을 좀 잘 잡아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종목을 잘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또 밸류 펀드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금융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쪽 자금이 들어오는 게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일지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의 신호탄이 되는 것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단기적으로 조금 오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반에 어떤 메리트를 많이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밸류업 지수 자체 어떤 여기에 대한 성장률을 보거나 혹은 이제 배당률을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배당과 성장률을 봤었을 때 그렇게 좀 매력이 있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편입되는 이 지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봐야죠. 시장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것보다는 더 주목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을 더 잘 봐야 된다. 여기에는 제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트렌드를 따라가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도 그런 쪽으로 종목을 좀 준비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펀더멘탈을 좋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국장을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주들을 국내 시장에서 잡아가는 전략보다는 아직은 조금 트렌드를 좀 더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지금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지났는데 월요일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쪽이 좀 많이 움직였고 오늘은 약간 특이하게 뭐 의료기기라든가 사료 쪽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느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그 오늘의 연속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명확하게 자금이 쏠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그림이 나오기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다시 한번 튀게 되면은 시장의 수급이 또 다시 한번 이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좀 잘 보면 되고 다만 이번 주 내내는 조금 주춤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했었던 종목들이 형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오늘 보여줬었던 이 수급 블랙홀 현상 있잖아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은 공모가 주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이슈가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료 쪽에 자금이 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가면은 오늘 갔었던 종목들은 전체 다 밀리는 형태의 그림 이런 시소가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또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한국인은 한국장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지금 한국장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장 가운데서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배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올라가는 종목들, 빠지는 종목들, 제자리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서 저희는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을 잡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 종목들을 잡는 정말 스페셜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네, 스페셜 기법이 아니라 스마트 머니 기법이네요. 맞습니다. 네, 똑똑한 돈 기법인데 왜 똑똑한 돈 기법인지 그리고 이 기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 들어볼게요. 예, 항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차분하게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스마트 머니는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우리도 뒤에 같이 매수에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추정될 때 포착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그러면은 모든 주포들의 매집을 다 잡아내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미 많은 공략주, 언박싱 종목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예시 종목들로 소개 드리는 종목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로직대로 흘러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법을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럼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매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있죠. 요거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된 날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이 되면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 첫 지점을 잘 포착할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놨어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포착일 직전 일들보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제가 이미 많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은 시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왜 늘어나느냐?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매집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이후에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 하면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가 뜨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정을 기다리다가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바로 올라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추세가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장중 대응 안 되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장중에 종목 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 마감 후에 집에 오셔서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놨다가 이 고점, 윗꼬리 캔들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윗꼬리 고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도 너무 복잡하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건데요. 이 신호가 포착되고 정말로 거래량이 포착일 이전보다 늘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그냥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난다. 우선 보류를 해놓으셨다가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절대 무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00%라는 기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손절 추세선도 받아가실 수 있을 건데 이 등록을 해놓으셨다가 추세선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요.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수익률이 좋은 기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익률은 승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이 더 큰 손익비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기법이라 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고요. 매매 방법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될 만큼 간단합니다.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매 기법, 로직이 간단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직이 복잡하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백억을 달성한 태성이라는 주식입니다. 태성이 국내 최초로 복합 동박 설비를 구축을 합니다. 이 뉴스가 올해 5월에 떴어요. 5월 29일에 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큰 뉴스가 됐냐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CATL사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회사 파나소닉과도 최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ATL과 파나소닉 굉장하죠.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 셀 업체들인데 여기에 주문을 받아서 국내에 최초로 복합 동박을 설비를 했다. 빅 호재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컨셉이 뭐라 그랬죠?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노출되기 전에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보세요. 이런 설비 투자 관련된 내용들은 회사에서 오랜 고민을 통해서, 그죠? 어디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뢰를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뉴스로 떨어집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CATL사로부터 의뢰 받은 순간부터 이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를 주포라고 규정을 하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그냥 일반적인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재료를 통해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잡아내 주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확대를 해주시면은요, 이 중간에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재료 발생일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저 때가 5월 29일,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재료가 발생을 한 날이에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한 달 전에 포착을 해줘요. 자,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녹색 기둥 표시 포착일 이후부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요 신호 포착일부터 요 재료 발생일 사이에 늘어난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때 10백억, 1000%가 넘는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만약에 7월에 손절 추세선, 이 노란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300%, 400%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료 발생일에 재료가 안 나오고 급락이 나와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마이너스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10백억 이런 주식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랑 손절 추세선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이 기법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하셔서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직접 체감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뚫고 나갈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를 좀 받아보고 싶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요새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고 있는데 피터 린치가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주식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가치가 높다. 수익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미국 주식 한에서는 사실 동의가 되고요. 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명언이 될 수 있는데 네. 재롱도 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롱도 롱이요? 조롱도 롱이다. 조롱도 롱이다. 항상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네.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가 항상 시장의 저점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조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또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명언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롱도 롱이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갈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 그런 종목들 야무지게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잡아서 또 실력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종목이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죠?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의 AS 두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29일 SK가스고요. 매수가는 19만 4,800원, 1차 목표가 21만 원이었는데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7.8%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전문가님이 주셨던 종목 중에는 꽤나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 달성까지 지금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는데요. 지난 12일에 21만 4천 원 터치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오늘 종가는 19만 7,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AS 받아보고요. 그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11월 18일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매수가는 4,575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5,000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9.29%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월요일에 주신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수익률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전공법으로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K가스와 오리엔탈 전공 모두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 예. 높여주시겠죠? 당연합니다. 네, 예. 높여주시죠. 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 포착이 되면 뭐 10% 이하 수익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30-40% 올라가고요. 많게는 100% 올라간다는 거 어제도 이제 막 리뷰를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K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 유효하다. 당연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목표가 제시를 좀 드릴게요. 23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가 뜨기 전에 한번 추세를 보세요. 쭉 역추세로 거래량도 없이 진전이 되다가 요 녹색 기둥 표시 신호가 뜨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만큼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작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준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제가 11월 11일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바로 좀 목표가를 좀 잘 달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더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제가 이제 사실 여러 이제 작은 스몰캡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기술주들이 되게 많이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뉴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 조금 독특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과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배당주거든요.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앞두고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전까지는 밀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 그 시작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져가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고요. 말 그대로 전공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쭉 하락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항상 드립니다. 쭉 조정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은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반전이 되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되게 전공법이거든요. 이름답게.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좀 빠르게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고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기도 하죠.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2차 목표가를 저는 5,600원까지 조금 높여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LNG선 추가 발주 기대감 뉴스가 오늘 떴죠. 특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으로 회동이 만약에 이제 정상회담이 회동이 좀 잡히게 됐었을 때 제일 잘 봐야 되는 게 조선, 또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도 매우 잘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기대감 재료들이 뜨기 전에 저점에서 잡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서 받아가셔야겠죠. 무료로 그냥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드릴 테니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받아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AS 정말 야무지게 잘 받아봤습니다. SK가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고요.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저희가 23만 원까지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고요. 전공법으로 잡았던 종목 오리엔탈 전공도 역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2차 목표가 5,600원까지 높여서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을 보니까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똑똑하지만 저희가 단기 매매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시장에서는 트렌드 있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종목들의 리스트업을 잘 해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중장기를 배웠으니까 또 완벽하게 배웠으니까 단기 매매 기법도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시장 동안에만 개방을 드릴 스피드 머니 기법이 있습니다. 스피드 머니 기법은 스마트 머니 기법이 살짝 진화한 건가요?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예 다른 기법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중요합니다. 신호가 포착이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선제 조건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단타를 활용을 하느냐? 보통 이제 매집이 얼마큼 연장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신호 포착일은 말 그대로 주포들의 저점 매집이 시작된 날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기는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매집 기간이 하루 이틀 더 매집하고 올릴지 아니면은 2, 3개월 매집을 하고 올릴지 알 수가 없어요. 스피드 머니 기법은 포착이 되고 매집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는 그 스타트 지점, 그 급소를 잡아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예시 종목을 통해서 바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리뷰를 드렸었던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제 공략주들,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는 종목들 중에 이 한 달 뒤부터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자, 보시면 차트 보시면 노란색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 거 알겠는데 상단에 하늘색, 파란색 그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스피드머니 저항선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는 게 가장 선제 조건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매집이 나오다가 저 파란색 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그 돌파되는 지점, 종가로 돌파가 나왔었을 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단기간 안에 시세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피드머니 저항선까지 잘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제가 증명을 드렸어요. 돌파 후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17% 시세가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종목도 제가 이미 증명을 드린 종목이죠. 네이처셀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10월 23일에 들어왔고 10월 23일에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어요. 방송에서 드렸고 그 당일에 어때요?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아, 그럼 바로 가겠구나. 바로 127%까지 직행을 하는, 플러스 127%까지 직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드머니 저항선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기만 해서는 좋은지 체감이 안 가거든요. 직접 이 기법을 받아가셔서 등록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셔야지 좋은 기법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다 제공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만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해보셔야 얼마나 이 기법이 좋은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피드머니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꼭 배워놓으시면 좋은 기법입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다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다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딱 3일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안 들어오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전문가님이 또 이번 주는 일단 마지막 출연이시니까 오늘 종목도 좀 야무지게 받아볼 텐데 혹시 뭐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지금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도 굉장히 종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혹시 조금 좀 범위를 줄여주실 수는 있나요?
교육 군사용 엔터용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가장 부각받는 건 자율주행과 굉장히 밀접한 로봇 테마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오늘 종가가 6,990원에 마감이 됐고요.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4명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로봇 기업일까요?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이 회사가 지금 그 기법이 뜬 거죠? 예, 신호가.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어디에 떴는지 그리고 매수가가 얼마일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로봇주 하면은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 관련된 이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사업부는 다 잘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면은 유진 로봇과 건솔루션 자율이동 조작 로봇 공동개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많이 무게가 좀 치중된 로봇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봇도 중요하고 자율주행도 중요하죠. 테슬라 사업부로 보면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 산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FSD 칩에 대한 성능이 조금 더 증명이 되면 될수록 동사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테마주로 엮여서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들이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등장해줘야만 갈 수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동사가 물론 적자 지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이런 공급 계약 체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지출 낭비를 줄인다. 세이브 아메리카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사실 이 자율주행 4단계로 가고 싶어도 사실 이 정부 규제 때문에 계속 막혀 있었어요. 어떤 라이다 같은 이 센서로 코딩 센서로 코딩으로 조금 작용이 되는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면 자율주행 4단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주행 데이터, 카메라 센서를 보고 이제 움직이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FSD의 어떤 활용처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거대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 4일,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대선일 기점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월등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규제 완화, 테슬라에 유리한 규제 완화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로봇 테마주,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아마 올해 1월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자, 마지막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에 포착됐어요. 제가 요 이야기 드릴게요. 쭉 추세가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등장을 한다면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바닥 구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아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으로 무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계좌에도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식하실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과 전략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